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감독과 관객의 숨막히는 두뇌 게임 같은 미스터리 스릴러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입니다. 구타 유발자들, 용의자 등 장르 영화의 귀재라 불리우는 감독은 김영하 작가의 동명의 소설을 빨려 들어가듯 40분 만에 다 읽은 후 영화로 만들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할 것 같아 제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시나리오를 쓸 때 제일 첫 장에 소설과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먼 이야기가 될 것이다 라는 글을 썼다고 하는데요. 감독의 탁월한 각색과 연출력, 명배우의 뛰어난 연기력으로 영화가 끝나는 시점까지 관객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의심하게 만드는 웰메이드 스릴러가 탄생했죠. 15세 이상 관람과 일반판 개봉 이후 새로운 기억이라는 부제로 청소년 관람불가 감독판이 개봉했습니다. 그저 러닝타임만 늘어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결말과 미묘하게 다른 배우들의 표정과 대사까지 느끼실 수 있으니 감독과 배우의 팬이라면 꼭 한번 비교해서 보시길 강추합니다. 그럼 이 영화에 숨겨진 감독과 배우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줌인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어두운 터널에서 나오는 한 남자,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연쇄살인마 김병수입니다. 이곳은 강원도 정선입니다. 사실 설경구 배우가 나 다시 돌아갈래! 를 외치던 충주 삼탄교에서 촬영하고 싶었으나 허가가 나지 않아 감독의 전작인 단편 빵과 우유를 찍었던 정선에서 촬영했다고 하네요. 시작부터 경구 형님 얼굴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설경구 형님은 캐릭터에 따라 체중을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번엔 살 빼고 플러스 늙어버렸습니다. 2014년 나의 독재자에서 특수 분장을 경험해본 경구 형님은 분장의 완성은 배우가 하는 거라며 그냥 내가 늙을게요. 살 빼면 다 쭈글쭈글해져 라는 말을 한 후 특수 분장 없이 진짜 늙어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얼굴에 검버섯을 그리는 정도의 분장만 했다고 하네요. 경구 형님은 경영 형님과 함께 손이 두꺼운 배우로 유명한데요. 6개월간 탄수화물을 거의 먹지 않으며 매일 줄넘기를 10,000번 이상 하면서 손가락까지 살이 빠져 손이 작아지는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병수의 눈에 일어나는 경련은 CG로도 해보고 의료기기로도 시도해봤으나 설경구 배우가 직접 하는 게 가장 자연스러워서 본인이 직접 얼굴에 경련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병수는 어쩌다 이 터널을 혼자 걷게 된 걸까요? 시간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감독판 새로운 기억에서는 병수가 수감된 치료 감호소 장면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 파출소에 간 날. 이 이야기는 김민재 배우가 맡은 젊은 검사가 병수를 취조하는 내용이라는 설정으로 시작합니다. 아이고 우리 형님 또 오셨네.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병수는 오늘 또 정신을 잃고 파출소에 오게 됐습니다. 안병만 소장은 그런 병수를 살뜰히 챙기죠. 아니 주윤발도 아니고 안 소장이 성냥개비를 입에 물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후에 밝혀질 병만의 사연이 담긴 복선입니다. 누구시오? 아 진짜 은근히 섭섭하네. 이곳은 군산의 흥남파출소가 이전하고 나서 비워져 있는 공간을 세팅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괜찮은 거지? 급하게 달려온 딸 은희의 얼굴을 보니 바로 정신 차리는 병수. 감독은 원작 소설에 치매는 신이 조종관을 놓아버린 상태라는 표현이 인상 깊어서 병수가 멍하니 있다가 빛과 같은 존재인 딸을 보고 급하게 조종관을 잡았다는 느낌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그걸 이렇게 표현해내는 경구 형님. 미리미리 녹음해 놓는 거야. 이 중국집 역시 군산에서 촬영했습니다. 군산의 맛집 진성원입니다. 다이어트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몸을 이렇게까지 말린 상태에서 먹는 짜장면은 어떤 맛일까요? 경구 형님은 이럴 때 아니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깨작거리는 척 하면서도 정말 맛있게 음미하며 먹었다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컷 소리가 나면 바로 뱉어야 했다고 합니다. 딸내미 은희는 농협 직원입니다. 이 옷은 실제 농협 유니폼인데 서련이 입으니 교복처럼 보여서 더 유니폼스럽게 수선해야 했다고 하네요. 3달 전에 나는 치매 판정을 받았다. 혈관성 치매가 확실한데
조재훈 형님이 의사로 특별 출연했습니다. 당시 일어났던 뇌출혈이나 수술 후유증인 것 같습니다. 아니, 눈이 너무 살벌한데? 의사가 아니라 사채업자처럼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이겠지. 얼마 전 일어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치매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박인수님의 봄비. 차 사고가 나는 순간 라디오가 고장나서 들렸다는 설정입니다. 소설에도 등장하는 곡인데요. 감독은 실제 이 곡을 부른 박인수 님도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어서 묘한 연결성에 가슴이 너무 아팠다고 하네요. 1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의 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이곳은 로케이션 매니저가 누나의 성당 촬영지를 알아보러 다니다 김제에서 아주 오래된 집을 우연히 발견하고 바로 섭외했다고 합니다.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에 세트를 덧대 만들었다고 하네요. 집 내부는 세트를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집이라는 설정으로 마루 바닥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간 닦고 벗겨내서 닳게 만들었다고 하네요. 살인이 누구지 왜 이름이야? 그럴 수도 있다. 나도 살인자니까. 감독판에는 컴퓨터 패스워드가 기억나지 않아 난감해하는 컷이 추가됐습니다. 시간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1971년. 아버지의 군화와 의상은 군부 독재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소풍 전날 엄마가 김밥을 싸고 있는데 집안을 뒤집어 엎어버린 아버지. 병수는 이날의 트라우마로 수시로 김밥을 먹게 됩니다. 소풍 갈 때 신으라고 엄마가 사준 새 운동화. 개봉 당시 아디다스에는 저런 모델이 없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아디다스에서 당시의 모델을 두 켤레 협찬받았다고 합니다. 오늘 제대로 맛을 한번 보자. 와, 정인겸 형님 연기 너무 무섭네요. 하지만 이제 다 커버린 아들을 더 이상 이길 수가 없는 아버지. 병수의 첫 번째 희생자가 되고 맙니다. 쌀가마를 질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아버지도 손을 대지 않는다 라는 글을 보고 설정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시신에 군화를 다시 신겨주는 건 마치 아버지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오히려 반대로 당신은 이게 어울리니 신고 가버려 라는 의미라고 하네요. 살인을 저질렀으나 병수는 잡히지 않고 우리 집엔 평화가 찾아왔다. 마치 진짜 70년대 달동네 같은 어린 병수의 집은 순천 드라마 세트장이라고 합니다. 세상엔 꼭 필요한 살인이 존재한다는 걸. 원작에서와 마찬가지로 연쇄 살인자이긴 하지만 약간 결이 다른데요. 원작에서는 유희를 위해 살인을 즐기는 광적 살인마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 이후로 나는 살인을 계속했다. 감독은 병수의 살인에 정당성을 부여해서 마치 자경단이라도 된 양 쓰레기를 청소한다고 생각한다는 설정으로 각색했습니다. 세상엔 죽어마땅한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넘쳐났고 CG를 선호하지 않는 감독은 과거 병수의 살인 몽타주 씬을 아날로그적으로 접근했습니다. 360도 돌아가는 장비까지 제작해 어렵게 촬영했다고 하네요. 대부분 이 대숲에 묻었다. 이곳은 김해 죽순농원입니다. 담양의 죽록원처럼 잘 정돈된 관광지가 아닌 스릴러에 걸맞는 우후 죽순으로 막 자란 듯한 공간을 전국을 뒤져 찾아냈다고 하네요. 연쇄살인마가 잘 자라 수의사가 됐습니다. 사람 목숨이나 동물 목숨이나 다를 게 뭔가. 병수의 집에는 은희가 있어 사람 사는 집 같은 느낌이었다면 오롯이 병수의 공간인 이곳은 타일로 만들어 하얗고 차갑고 텅 빈 느낌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배우의 극사실적인 연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화려하게 느껴지는 색을 전부 배제하고 조명을 최소화해 거의 자연광에 가깝게 세팅했다고 합니다. 이 개는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 플란다스의 개에서 옥상에서 던져진 그 개라고 합니다. 16년이 지나 노견이 되어서도 또 한편의 영화에 출연하게 됐네요. 아빠가 좋아하는 만두 사왔다. 왕만두. 왕만두 싫어요. 그냥 먹으면 될 텐데 굳이? 그나저나 만두 비주얼 미쳤는데 이 만두 역시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컷이 나면 바로 뱉어야 하니까 마음이 급해져서 저절로 막 빨리 먹게 됐다고 하네요. 솔직히 말해서 둘이 만두 먹는 장면은 좀
이 씬은 감독판에서 과감히 삭제됩니다. 치매에 걸렸어도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건 다행이었다. 30년간 익혔던 의료 기술을 믿었지만 항암제를 3방이나 놓아 고양이를 죽여버린 병수.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딸내미가 준 녹음기에 착실히 녹음하고 문센에서 시 강의를 듣습니다. 붉은 피가 튀었다. 줌센 선정 이 영화의 킬링 포인트. 시쌤 이병주 형님만 보면 왜 이렇게 웃긴지. 예전 같으면 벌써 대숲에 묻어버렸을 텐데. 시 선생, 성악 교수 뭐 이런 거 너무 잘 어울리잖아. 이히 리베티히 Imagination of Death. 영어 대사는 이병준 형님의 애드리브라고 합니다. 눈빛 보소. 얼굴만 봐도 웃긴 건 석정 누나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저 오늘 선생님씨 너무 좋았어요. 황석정 배우는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했으나 연기에 대한 열망으로 극단에 입단. 허드렛 일을 하던 중 설경구 배우의 권유로 연극 무대에 올랐다고 합니다. 본인의 부족함을 깨닫고 한예종 연극원 2기로 다시 학교를 갔다고 하네요. 그 재밌으신 분이시다. 주제와 제목이 주는 무거움을 조금 덜어주는 가벼운 농담 같은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천박한 웃음이었다. 아쉽게도 나는 더 이상 살인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곳은 구 충남도청이었던 대전의 근현대사 전시관의 복도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지만 마지막 살인을 했던 그날 시체를 대숲에 묻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 카스턴트 국내 탑티어 권기덕 무술감독이 직접 운전하고 타고 있는 채로 굴렀습니다. 제 기억엔 영화 우린 액션 배우다의 주연 배우로 남아있는데요. 학창시절 자동차 정비를 배운 그였지만 피나는 연습 끝에 자동차 뒤집기의 달인이 되었다고 하죠. 영화 아수라에서도 기가 막힌 카스턴트를 보여줬고 영화 악녀의 오토바이 추격신은 존윅3 파라벨룸에서 오마주할 정도로 명장면이 됐습니다. 그 사고로 내 머리에 문제가 생겼던 게 분명했다. 사고가 난 장면은 누가 봐도 젊은 시절의 병수인데 집으로 돌아온 병수는 현재의 모습인 건 병수의 기억, 추론, 환상, 의혹들이 전부 혼합되어 뒤죽박죽된 머릿속을 표현했습니다. 병수는 퇴행성 치매가 아닌 혈관성 치매입니다. 사고로 인해 발생한 혈관성 치매는 가장 가까운 기억부터 먼 기억순으로 선명해졌다 사라지게 합니다. 병수가 가장 먼저 잃어버린 살인의 추억, 마지막으로 죽인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경련이 시작되면 기억들이 사라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안개 속에서 일어난 접촉사고. 트렁크에 피가. 감독이 소설을 읽고 영화를 만들기로 결정한 씬이라고 합니다. 살인자가 살인자를 만나면 서로 알아본다는 내용이죠. 감독 역시 이 장면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다고 하는데요. 이거 노루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연락처 하나 교환합시다. 대사와 대사 사이의 여백과 대사 톤은 감독이 의도했으나 서로 알아보는 눈빛은 온전히 배우들에게 기대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이곳은 군산 비흥도 삼거리에서 촬영했습니다만 강화도 애월읍이라는 가상의 도시로 만들어 관광 안내도와 이정표까지 세웠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안개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특효팀이 안개를 만들어 깔아놓고 촬영한 후 CG로 안개를 더 풍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김남길 배우는 설경구 배우와는 반대로 무려 14kg이나 찌웠습니다.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이라 그것도 나름 고생이었다고 하는데요. 저놈은 살인자다. 경구 형님 앞에서 계속 뭘 먹어야 하는 게 미안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고기 맛이 어떠십니까? 이 맛이지 한우가. 강철중 공공의 적 1-1에서도 증량을 심하게 했다고 했었는데 경구 형님만 만나면 살을 찌워야 됐네요. 이 형이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오리다. 내가 놈을 알아본 것처럼 놈도 나를 알아봤을까? 트렁크의 피가 사람의 피임을 확인한 병수는 바로 경찰서에 익명으로 신고합니다만 네 차 트렁크에 시체를 싣고 다니는 걸 누가 봤대? 그는 강화경찰서 정보과 소속 순경이었습니다. 원작 소설은 박주태였는데 이름을 민태주로 바꿨네요. 감독판에는 형사들이 주부 도박단을 덮칠 때 옆에서 구경하던 태주가 잠시 같이 하실까요? 소장이랑 안면도 분이 싫었잖아. 덩치를 목 졸라 죽이고 여자의 안면을 강타해 죽여버리는 장면이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살인마가 된 이유를 바로 밝히죠. 경찰이었던 태주 아버지의 가정폭력이 민태주를 소시오패스 살인마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감독은 태주를 환경적 요인으로 성격 장애를 가지게 된 소시오패스로 설정했습니다. 이에 반해 병수는 타고난 사이코패스로 설정했죠. 살인자로 태어났으니까. 궁극적으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의 대결을 그렸다고 하네요. 민순경 어제 퇴근하고 어디 있었냐? 왼쪽에 계신 분은 감독의 친동생 원풍현 배우입니다. 스턴트 배우와 무술 감독 출신인 형과 함께 무술팀도 하고 영화제에 단편 출품도 하는 등 영화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녀자 연쇄 살인범이 너야 임마. 그거 노른데. 감독판인 새로운 기억에서는 이미 살인자임을 밝혔으니 대사 없이 씩 웃는 장면만 사용했습니다. 휴대폰을 같이 구워버렸네요. 이 역시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가벼운 농담으로 설정한 컷이죠. 사람 시체가 아니라 노루였어요. 별일 아니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일반판에서는 이제부터 민태주가 진짜 살인범인지 아니면 이 역시 병수의 망상인지 관객을 헷갈리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일어난 2건의 살인 모두 동일한 수법. 만약 나라면 살인마의 촉으로 시신이 있을 만한 저수지를 향합니다. 이곳에서 발견한 여성의 시신은 더미가 아닌 진짜 사람입니다. 날씨도 추운데 배우분이 직접 물속에 들어가 있었다고 하네요. 병수는 바로 언론에 제보하고 민순경 접촉사고 난 데가 이 근처라고 하지 않았냐? 태주가 시신을 유기하는 곳은 장흥 신촌 저수지에서 촬영했습니다. 덮으신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 감독판에는 다른 경찰들이 신고자가 사고 내놓고 태주에게 덮어 씌운 것일 수도 있다는 대화가 추가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은희를 보다 갑자기 떠오른 과거. 설경구 배우는 한번 시작하면 배역에 완전히 빠지는 연기로 유명한데요. 너무 몰입해서 목을 조르다 보니 최국희 배우가 순간 잠깐 기절했다고 하네요. 감독과 배우는 너무 놀라 촬영을 중지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김남길 배우는 본인이 곧 싸워야 할 상대가 경구 형인 게 너무 무서웠다고 합니다. 만약 차 사고가 나의 망상이라면, 만약 그 살인이 내가 저지른 살인이라면. 치매에 걸린 본인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병수. 이 음식들은 잘 보이진 않지만 모두 치매에 좋다는 식단을 토대로 만든 밥상입니다. 아버지를 생각하는 효녀 은희를 표현했죠. 원작 소설에서 은희는 농대를 졸업하고 연구원이 되는데 감독은 설정을 살짝 바꿨습니다. 머리는 계속 자라니 굶을 일은 없을 것이라며 미용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었으나 아빠가 원하는 대로 꿈을 버리고 은행원이 됐다는 설정으로 말이죠. 그런데 누가 봐도 소질은 없어 보이죠. 이게 내 스타일 아니야 이거. 설경구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딸과의 알콩달콩한 장면들은 감독판에서 다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태주가 공소시효 지난 연쇄살인 사건을 보는 장면이 추가됐죠. 예전에 발견된 피해자들도 전부 목이 졸려 죽었네요. 수녀가 된 누나가 있는 수녀원을 찾은 병수.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터에 문만 만들어 촬영했습니다. 나 치매래. 나 벌 받는 건가? 소설에서는 동생인데 누나로 바꿨다고 합니다. 내면이 고통스러운 병수에게 위로가 되는 존재로 만들고 싶었다고 하네요. 니체가 말했습니다. 악마도 지옥도 없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의 영혼이 당신의 육체보다 더 빨리 죽을 테니까. 이 대사는 끝내 스스로 목숨을 끊지 못하는 병수의 마지막을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당신 누구요? 연주를 내려놓고 가는 이 들판과 얼마 전에 접촉사고 났었거든요. 치매기 있다고. 은희와 태주가 데이트를 하는 곳 모두 군산에서 촬영했습니다. 안 소장과 짜장면에 맥주 한 잔. 감독판에는 이 장면 전에 안 소장이 경찰대 학생들을 데려와 장기 미제 사건에 대해 조사하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걸 왜 수의사에게 물어보는 걸까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내가 살인자야? 담배가게 해실 웃던 그 처녀 있잖아. 소설에 잠깐 나오는 담배가게 아가씨 장면에 살을 더 붙이고 안 소장의 감정을 입혀 비중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못 봤지. 안 소장이 성냥을 물고 있는 이유는 17년 전 담배가게 아가씨를 죽인 범인을 잡으면 피우려고 그때 산 담배를 아직도 가지고 다니며 생긴 습관이었습니다. 최근에 부녀자 살인 사건도
예전에 그놈 짓이 아닐까? 설마 감독판 새로운 기억에는 병수가 묘하게 살짝 웃는 느낌으로 말합니다. 난 그놈이었으면 좋겠는데. 안 소장의 병수를 의심하는 듯한 눈빛으로 하는 대사도 추가됐죠. 그래서 그때 그 담백하게 아가씨는 결국 누가 죽였다는 거죠? 일반판에서는 고등학생 민태주의 첫 살인이었다는 설정이라고 합니다. 은희한테 남자친구가 생겼다. 민태주. 녹음했던 내용을 듣고 나서야 생각난 민태주에 대한 기억. 내 딸이 위험하다. 극장이야. 이따 전화할게. 이곳은 35년 전에 지어진 단일 상영관 극장, 광주극장입니다. 레트로 감성 충만한 이곳은 현재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하네요. 은희야! 딸내미 찾으러 왔다가 마블리 영화에 빠져버린 병수. 굿바이 싱글이네요. 병수가 먹고 있는 팝콘의 주인은 미술팀 스텝이라고 합니다. 그는 남들과 감정을 표현하는 반응이 조금 느릴 뿐입니다. 난 왜 여기서 울고 있나? 파출소에서 놀고 있는 강아지는 야, 그 강아지 뭐냐? 어르신이 주셨답니다. 3개월 전 정신을 잃고 파출소에 왔을 때 데려온 강아지가 컸다는 설정입니다. 민태주 어떻게 만난 거야? 태주 씨는 아빠가 살인범인 줄 알았대. 이쯤 되면 관객들도 헷갈리기 시작하죠. 내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태주 씨 말처럼 아빠 이상한 사람 아니잖아. 말은 그렇게 하지만 은희도 아빠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죠? 내가 놈을 알아봤듯이 놈도 나를 알아본 거다. 일반판에서는 의도적으로 병수가 다시 살인을 시작했으나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걸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감독판인 새로운 기억편에서는 관객이 이미 태주가 사람을 죽이는 걸 봤으니 태주가 범인인 걸로 확신하고 있겠네요. 병수와 태주의 세 번째 만남. 다시는 내 딸한테 접근하지 마라. 그땐 내가 날 갈기갈기 찢어서 파묻어 버린다. 태주의 눈빛을 보면 관객은 또 헷갈리기 시작하지만 아직은 병수 쪽을 더 의심하고 있겠죠. 나 태주 씨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일주일만! 아빠 문 열어. 은희를 가둬놓고 싸울 준비를 하는 병수. 젊은 살인마와 맞짱 까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건 소설에 나온 장면을 살렸다고 하는데요. 놈은 나보다 훨씬 어리고 팔팔하겠지. 감독판 새로운 기억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예전에 이런 건 단박에 박살낼 정도로 악의 힘이 좋았다. 사과를 박살내려고 노력하는 건 감독의 경험이라고 합니다. 스턴트 배우 출신 원신현 감독은 놀랍게도 대학 시절 차력을 한 적이 있는데 당시 차력 공연을 할 때 사과를 부수는 게 레파토리였다고 하네요. 가둬놨던 은희를 농협 앞까지 데려다주는 건 감독판에서 삭제됐습니다. 페트병에 소변을 받아가면서까지 태주를 기다렸는데 잠들어라. 어서. 하필 이럴 때 그걸 마시면. 감독판에는 창밖에 병수를 지켜보는 태주의 뒤태가 추가됐습니다. 이런 씨발. 난 왜 여기서 졸고 있나? 경구 형님의 무지개떡 의상이 인상적인데요.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손에 잡히는 대로 주워 입었다는 설정입니다. 아마도 은희의 옷이겠죠? 잘 부탁해. 은희와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온 태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고 했지. 잡고 누르고 조인다. 감독판에서는 태주와 병수의 공방전이 더 길게 붙어 있습니다. 태주와 병수가 서로 목을 조르다 병수가 불리해지는 장면이 추가됐죠. 감독판에서는 계속 태주를 범인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아빠. 은희 말대로 정말 나였을까? 저수지에서 발견된 시신이 사실은 본인이 죽인 것 같다는 의심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병수야. 갑자기 나타난 누나. 내 머리가 죽어가. 이쯤에서 누나는 병수의 망상이었다는 힌트를 줍니다. 그렇게 자꾸 기억을 잃다 보면 15살 이전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가까운 기억부터 먼 기억까지 점점 순차적으로 선명해졌다 사라지는 혈관성 치매. 아주 오래된 누나에 대한 기억이 선명해지는 건 곧 잊게 될 기억이라는 설정입니다. 병수야. 그리고 선명해지는 공포. 첫 살인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재밌네 일기가. 태주가 떡하니 나타났지만 관객은 아직도 병수의 망상이 아닌지 의심하게 됩니다. 너무 현실감 없이 무섭게 나타났으니 말이죠. 살인자 민태주? 케이블 타이로 진짜로 꽁꽁 묶어놓고 실제로 있는 힘을 다해 풀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감량을 한 상태라 체력이 바닥인 상태에서 죽을 힘을 다했던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기절 직전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감독이 너무 위험해 보여 컷을 했습니다만 경구 형님은 촬영이 다 끝날 때까지 결박을 풀지 말라고 했다고 하네요. 네 말대로 나도 처음부터 알아봤어. 나하고 같은 눈을 가졌잖아. 본인이 저지른 살인을 병수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태주. 네가 내가 되고 내가 네가 되는 거? 이 대사는 감독판의 결말에 대한 복선입니다. 잠에서 깬 듯 깨어나고 누나까지 나오니까 역시 망상이었구나 싶다가도 목에 난 상처를 보면 태주가 왔던 건 사실이었음을 알 수 있죠. 부탁해. 며칠만 좀 돌봐줘. 자세히 보면 누나는 병수에게만 보이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병수가 택시에 넣어주는 스카프는 태주의 무기가 되고만 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할 일이 생겼다. 이곳은 군산입니다. 태주를 쫓는 병수와 병수를 유인하는 태주. 이곳은 김제 새만금입니다. 원래 바다였는데 방조제가 생기면서 육지가 된 곳이죠. 이 넓은 들판에 외딴 집 한 채는 세트가 아니라 바다였을 때 배 타고 들어가야 했던 횟집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공간은 사실 시나리오에 없었는데 이곳을 발견하고 시나리오를 수정했다고 하네요. 내부도 횟집이었던 흔적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는 걸 보면 병수가 진짜 범인일 것 같은데요. 처음부터 전부 그놈이 했다니까. 하지만 병수의 폰으로 미리 연주에게 전화를 걸었던 태주. 알리바이 될 만한 건 기억해보쇼. 은희 씨는 어디 있습니까? 김남길 배우는 살인자의 모습을 대놓고 보여주지도 아니라고 감추지도 못하는 애매한 연기를 해야 하는데 그 정도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가끔 어릴 적에 죽은 누나를 찾는다. 폐허가 된 이곳에 병수가 먹다 남긴 김밥만이 남아있습니다. 바닥에 날리는 나뭇가지와 낙엽은 CG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누나! 어린 시절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누나. 이제서야 떠오르는 기억의 파편. 감독판에는 치매에 걸리기 전에 저질렀던 살인 장면이 한 번 더 나온 후 연주의 목을 조르는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이제 전부 떠오른다. 97년 전 마지막 살인. 이제서야 떠오르는 마지막 살인. 병수가 잊고 있던 마지막 살인은 다름 아닌 아내였습니다. 병수의 부인과 바람 피우다 죽임을 당한 남자는 조 감독이라고 하네요. 은희는 아무 죄 없잖아. 은희는 병수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소설에서는 병수가 죽인 부부의 딸을 입양해 키우다가 은희가 피검사를 하고 친딸이 아님을 알게 되죠. 아내를 죽이고 돌아가던 길. 이 장면은 차는 와이어로 묶어 돌리면서 찍고 배우는 따로 공중에 띄워놓고 찍은 후 합성해 만들었습니다. 혈관성 치매로 잊고 있었던 은희가 친딸이 아니라는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은희라고 부르던 그 해를 죽였다. 치매는 결국 나를 구원하지 못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 사랑한다. 그 손수건 아직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거든요. 녹음기에서 들리는 목소리. 당신 일기장 보고 눈피로 바꿔쳐놨으니 다행이지. 병수의 망상이 아니라 태주가 진짜 범인이었음이 확실히 밝혀집니다. 숲속 태주의 공간은 어느 선교사의 사택을 그대로 모델링해서 세트로 똑같이 제작했다고 합니다. 아무 장식이 없는 미국식 농가의 느낌으로 설정했다고 하네요. 내 손으로 잡았어. 아니, 잡은 다음에 펴야지. 왜 지금 담배를... 아, 이렇게 허무하게? 결국 태주의 정체를 알게 된 은희. 실제 맨발로 숲을 뛰었습니다. 뒤에서 김남길 배우가 막 쫓아오니까 진짜로 너무 무서워서 저절로 있는 힘을 다해 뛰어졌다고 하네요. 여자들은 다 똑같아.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죽이려다 다리미로 맞아 두개골이 함몰된 태주. 아빠가 아니고 엄마가. 태주를 때린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태주의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 뱀피 무늬로 설정했는데 김남길이 입으니 너무 잘 어울려서 의미가 무뎌졌다고 합니다. 역시 해완얼. 구조물이 팍 터지듯 파괴되길 바랬는데 진짜 기와로 지웠더니 너무 무거워서 그냥 무너져 내리게 됐다고 하네요. 이 병은 슈가 글래스로 만든 가짜이긴 하지만 진짜 양주병처럼 두껍게 만들어져 너무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병으로 내리치기 전에 순간적으로 본인도 모르게 눈을 감아서 NG가 났다고 하는데요. 하필 부분 가발을 고정하기 위한 똑딱이에 맞는 바람에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고 합니다. 이 병은 3개를 준비했는데 이렇게 세게 3대를 맞아 마지막 테이크에 OK가 났다고 하네요. 자, 영화 살인자의 기억법에 숨겨진 디테일한 설정들과 비하인드 스토리 TMI였습니다. 감독판인 새로운 기억편에서는 완전히 다른 결말을 볼 수 있습니다. 영화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감독판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은데 왜 일반판을 만들어서 먼저 개봉했는지 의아했는데요. 뭐 감독의 의도를 떠나 더 대중적인 버전으로 개봉을 해야 했겠죠. 아무래도 15세 이상 관람가 판정도 받아야 했을 것이고. 주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민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조-9R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